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18 당시 미국은 시민들의 죽음은 뒷전에 둔 채 광주 상황이 확산되지 않게 막는 데만 혈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대유 위니어가 최근 광주로 공장을 이전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광주시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불량 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등 2,500여 곳에 이 불량 레미콘이 납품됐습니다. 5.18 당시의 유혈 진압 직후 미국 백악관 회의의 대화록을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주 시민들의 죽음은 뒷전인 채 오로지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뒷받침하는 대책에만 골몰했던 미국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 재선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해 사실상 신군부의 무력 사용을 용인했고 광주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혈안이 됐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부는 유능하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광주 상황을 보고받고도 무력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의 당시 국방장관. 비단 이 발언만이 아니라 백악관 회의 내내 주된 관심은 광주 시민의 생명과 인권이 아니라 시위가 확산되느냐 아니냐 여부였습니다. 시위 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우선 경계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판단하고도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번지면 비상 상황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요와 폭동이라는 신군부의 의견에 동조를 했던 것이죠. 카터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우리는 조용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한국 국민을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도 드러났습니다. 군이 광주에 재진입하면 후폭풍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인들은 승자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이 훗날 한국인이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따라갈 것이라는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들쥐 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터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인권 외교를 강조했지만 5.18 상황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인권을 고려한 정치적 해법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무력 진압의 성패에만 골몰했던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이 길고 긴 낮 시간 동안 무척이나 뜨겁겠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 자주 마셔주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수분 충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살짝 지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햇볕이 더욱 강하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장시간 외출은 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0.3도, 영광이 2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31도, 담양과 화순 나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 위니어가 최근 광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00여 명의 임직원이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주요 협력업체도 광주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유 위니어 광주 공장이 이번 주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본사 설비를 광주로 이전하기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프리미엄급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딤채 등 대형 가전을 연간 최대 3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에어컨과 밥솥 등 소형 가전 라인을 광주 소총공단으로 이전한 데 이어 대형 생산 라인까지 구축한 겁니다. 광주 이전은 물류비 감소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남과 평동에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어 과거의 원거리 조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5km에서 10km 범주 내에서 다 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광주로 좀 오르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20여 개 주요 협력업체도 광주에서 새롭게 발굴하면서 지역 가전업계에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권 전자업체가 물량이 좀 축소되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민재화가 광주권으로 의존함으로써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서 지역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았나. 300여 명의 임직원도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가족들의 이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생산 성수기인 9월 달부터 석 달간은 200여 명의 보조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대유위니아 공장의 광주 이전으로 연매출 1조 4천억 원의 대유그룹은 그룹 내 제조업 기반의 3분의 2가량을 광주에 직접 파했고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윤정현 시장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이끌 컨트롤타워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의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동참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적정 임금 실현과 노사 책임 경영 구현 등의 4대 원칙을 적용해 현재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을 광주형 일자리의 시범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노동계가 동참한 것이 역사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광주가 광주답게 광주를 살리고 광주가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일에 전망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데다 양대 노총 중 한 곳의 동참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밖에 있는 기업을 광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계의 양보도 필요하고 노사민정의 전체적 타협을 통해서 하지만 불안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 특구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지난주 광주를 찾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앙만 바라보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일방 통행식의 경제 운영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양대 노총 중 하나이자 지역 대기업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에는 광주시가 협약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동차 대기업들의 입장이 아직껏 전무하다는 점도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를 마냥 낙관하게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멘트를 적게 넣은 레미콘을 만들어 공사 현장에 납품해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불량 레미콘이 무려 2,500곳에 납품되면서 구조물 안전이 우려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하천 정비공사에 실제로 쓰인 레미콘의 납품서입니다. 시멘트가 272kg 들어갔다고 표기됐지만 실제 섞인 건 235kg, 37kg이 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배합량을 서류에서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레미콘을 주문한 건설사를 속인 겁니다. 업데이트 물으면 돼요. 계속 바뀌죠, 밑으로. 작업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73살 장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 4곳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300억 원. 시멘트를 약정한 비율보다 최대 50% 이상 덜 넣은 불량 레미콘은 전남의 아파트 8곳과 관급 도로공사 등 2,500곳에서 쓰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으로 시공된 건물과 도로 등이 내구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또 다른 결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사나 국가기술표준원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장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을 구속하고
건설사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광주 기초의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흉기 난동을 벌인 남구의회 이창호 의원을 즉각 제명해 의회 존립 근거를 세우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도 벗으라고 남구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남구청에서 노동조합의 피켓을 흉기로 난도질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객실부 1차 수색이 6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까지 세월호 객실부 1차 수색을 완료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화물칸 수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선내 모서리 등 1차 수색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곳을 추가 점검하면서 화물칸 수색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화물칸 수색은 8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유해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4명으로 5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성군에서 주최하는 무료 교양 강좌 장성 아카데미가 내일로 1000회를 맞이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강연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유두석 장성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장성 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부터 22년 전 1995년에 처음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 시절에 어느 누구도 1000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적적인 사실이죠. 처음 만드신 분이 고 김흥식 군수인데요. 그분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21일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고의 장성에 지성인들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장성 사람들이지만 강주에서나 담양, 하순에서도 오시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근상을 만들어서 21분에게 개근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장성 아카데미가 1000회를 맞이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기록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대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만 해도 928명이 다녀가셨는데요. 네. 많은 강사들 중에서 장성 아카데미를 거쳐야지 비로소 대강사 또는 유명 강사 리스트에 오른다고 그렇게들 하죠. 네. 청중도 연인원 36만 명이 넘고요.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 강사를 모시고 매주 이렇게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장성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성 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고요. 네. 또 성장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성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강좌를 이끌어오는 게 바로 그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강의 내용이 유익하고 또 알차게 돼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에서 영화감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만 빼고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죠. 유명인들이 이렇게 실제 눈앞에서 실감 있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대변혁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나 형식도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항상 새롭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강연이 진행됐을 텐데요.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강연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우리 군 출신이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자존심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황식 총리님이나 또는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 오지를 실감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한비아
네. 또는 인기 개그맨 전유성 씨 등 대부분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한 40~50명 이렇게 꽂을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앙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뭐 자료 화면 나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또 자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1000회가 이제 달성되는데요. 2000회, 3000회가 이제 달성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앵커분들이 엘로 마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엘로 마이크요? 예. 네. 강의가 끝날 무렵에 5~6분 동안 이렇게 청중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아카데미 강사로 변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사와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만드는데요. 저는 강의 트렌드를 이렇게 강사와 청중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강연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는 뜻이죠. 네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바꾸려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성 아카데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뭄 속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피해 최소화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군수들은 집단으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국제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데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 유군기 곡성군수, 최영식 담양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김성 장훈군수 등 6명의 군수들이 단체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국제적 안목을 키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사업과의 접목 방안을 찾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등 관광 1색의 5박 6일의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고흥군수는 2명의 공무원을, 나머지 5명의 군수는 비서 등 공무원 1명씩을 대동했습니다. 군수는 420만 원, 수행공무원은 330만 원씩 모두 4,800여만 원의 경비는 자치단체들이 각각 부담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가 결정된 시점은 지난 4월 26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였습니다. 5월 초에 시군별로 여권을 걷는 등 일사천리로 연수가 추진됐습니다. 당초 1, 2차로 나눠 12명의 시장 군수가 떠날 예정이었지만 가뭄 상황 대응과 새 정부 국정 초반, 대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무더기 불참했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만 떠날 수 있는 광역 기초의원과는 달리 시장 군수는 연중 수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부적절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 연수를 강행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들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녹색 더하기, 회색 줄이기, 마음 나누기, 희망 키우기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0대 시민 행동 수칙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주시청 강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윤 시장은 어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행태의 잔재가 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극소수라지만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산하기관 여직원을 상대로 한 광주시청 간부공무원의 성추행과 위탁사업 보조금 의혹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섬 지역에서 전해오는 전통 문화인 발광대 놀이가 있습니다. 발에 가면을 씌우고 공연을 하는 일종의 마당극인데 섬마을 주민들이 50여 년 만에 되살려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른 다시마를 걷어올리는 주민들이 흥겨운 노랫가락으로 피로를 잊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마을 회관에 335 모여 발광대 놀이 연습을 이어갑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단합해서 이렇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좋죠. 발에 상반신 가면을 씌우고 농사짓기 흉내를 내는 발광대 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전통 공연극입니다.
1900년대 초 전문 연잎회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섬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당제 때 농악놀이 중간에 배치돼 분위기를 돋우는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뒤에서 만들었고 뜬금없이 나온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참 볼만하죠. 세월의 변화 속에 사라졌던 발광대 놀이가 이 섬마을에서 반세기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지역 대학 연구팀의 도움으로 지난해 주민 20여 명이 전수단을 꾸렸고 지난 1년 새 2차례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발광대 놀이 전체를 음반으로 제작하고 정기적인 공연을 갖는 등 더욱 체계적인 전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는 9월 8일 개막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어른 단체권 9,000원, 개별권 10,000원 등 2,000원에서 3,000원씩 할인되고 청소년 개별권은 5,000원, 어린이는 3,000원 등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입장권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공식 누리집과 티켓 링크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9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 MBC의 5.18 특집 프로그램이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이달의 PD상을 잇따라 수상하게 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을 제작한 김인정, 김철원, 강성우 기자를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PD연합회는 유건영 PD가 제작한 5.18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상처야 훨훨 날지 마라를 이달의 PD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길고 긴 낮 시간 동안 무척이나 뜨겁겠는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높겠는데요.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 자주 마셔주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수분 충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살짝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햇볕이 더욱 강하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낮 동안에는 장시간 외출 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0.3도, 영광이 2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31도, 담양과 화순, 나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모레부터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고온 현상 계속되겠고요. 주말에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